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 전 세계 최정 상급 엔지니어들이 몰려들었지만 한국의 기술 앞에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래바람, 극한의 온도차, 강렬한 사막의 태양.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도전했지만 번번이 좌절한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며 압도적 존재감을 과시했죠. 그 비결은 오직 한국만이 보유한 특별한 기술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혁신적인 건설 방식과 극한 환경을 정복한 기술력, 그리고 차원이 다른 실행력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샬롬 밀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토목공학으로 평생을 바쳐왔어요. 그러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라는 거대한 도전에 뛰어들었죠. 네옴이라니, 사막 한가운데서 미래를 새기는 이 무대가 제 피를 끓게 합니다. 제가 맡은 건 지하철 공사입니다. 이 사막 아래 터널을 뚫고 열차를 달리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네옴에 도착한 첫날, 저는 팀원들과 함께 단단한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로 이 사막을 굴복시키겠다고 다짐했죠. 설계도는 제 손끝에서 나온 자부심입니다. 첨단 굴착기로 터널을 뚫고 집안을 단단히 다져 후대에 남길 교통망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이 지하철은 네옴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 손으로 역사를 쓰는 겁니다라고 힘줘 말했어요. 그때 한국팀이 저 멀리서 슬슬 준비하는 게 보였죠. 솔직히 좀 웃겼어요. 저런 후진 기술로 뭘 하겠다고라고 생각했죠. 미국의 앞선 기술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다고 깔봤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사막의 모래바람 앞에서 금세 흔들렸습니다. 낮에는 살을 찢을 듯한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모래는 끝없이 굴착기를 덮쳤어요. 밤이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장비를 망가뜨려요. 공사 이틀째, 첫 위기가 터졌습니다. 굴착기가 모래에 파묻히더니 터널 벽이 와르르 무너졌죠. 샬롯, 이거 위험해요라는 젊은 팀원 하나가 소리칩니다. 모래가 폭포처럼 쏟아지며 현장을 삼켰어요. 장비 2대가 순식간에 묻혔죠.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뚫어요.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과거의 그 붕괴 사고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모래먼지 속에서 숨을 골랐었죠. 집안은 예상보다 훨씬 약합니다. 사막 아래는 단단한 바위 대신 끝없는 모래층뿐이었어요. 터널을 뚫을 때마다 흘러내리는 모래의 공사는 자꾸 멈췄어요. 열기는 또 어땠냐고요. 굴착기 전자 장비가 과열로 연기를 뿜으며 고장 났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팀원들과 땀범벅이 되어 앉아요. 우리의 기술이라면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라고 다독였죠. 하지만 솔직히 확신이 없어요. 사막은 우리를 삼키려는 괴물 같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희 작업장 옆에서 묵묵히 움직였어요. 팀장은 김재원이라는 사람이었죠. 키 크고 눈빛이 차가운 녀석입니다. 그들은 모래를 막는 방어막과 집안을 다지는 이상한 장비를 들고 왔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저런 촌스러운 기술로 뭘 어쩌겠다고라고 믿었죠. 미국의 최첨단 굴착기가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의 작업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우리처럼 터널이 무너지거나 장비가 멈추는 소동이 없었죠. 김재원이 팀원들과 손짓으로 지시하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짜증이 치밀어 올라요. 저는 실패를 용납할 수 없어요.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위기는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 굴착 중 갑작스런 모래 폭풍이 덮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며 모래가 소용돌이칩니다. 모두 대피해요라고 제가 소리쳤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래가 터널 입구를 덮치며 작업원 하나가 갇힐 뻔했어요. 간신히 끌어냈지만 그 공포에 찬 눈빛이 잊히지 않았죠. 팀원들은 지쳤어요. 저는 리더로서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죠. 샬롯, 이대로라면 공기가 끊길 수도 있어요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사막은 우리를 시험하듯 점점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붉은 사막을 노려보며 이를 갈아요. 샬롯 밀러, 너는 절대 지지 않아요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터널은 반도 안 뚫렸는데 장비는 계속 망가졌어요. 사우디 측에서는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 무너진 터널을 바라봤어요. 모래먼지 사이로 한국팀의 작업장이 다시 눈에 띄었죠. 그들은 모듈형 지지대를 세우며 묘하게도 진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김재원이 먼지 속에서 침착하게 지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자식은 뭘 믿고 저러는 거지라는 생각에 주먹이 절로 쥐어져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텐트 안에서 설계도를 붙잡고 고민합니다. 어디가 문제였어요라고 중얼거렸죠. 모래 침투를 막을 방법도 집안을 안정시킬 뾰족한 수도 없었어요. 팀원들에게는 내일이면 반격을 시작할 거예요라고 큰소리쳐요. 하지만 사실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사막은 우리를 집어삼키려 했어요. 저는 자존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죠.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어요.
이 지하철 공사는 제 명예와 꿈이 걸린 싸움이었으니까요. 네옴에서의 공사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죠. 어느 날은 모래바람 때문에 굴착기가 멈췄고 또 어느 날은 집안이 꺼지며 터널이 엉망이 됐어요. 팀원 하나가 샬롯,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될지도 몰라요라고 조심스레 말했죠.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술이라면 뭐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이 사막쯤이야 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 한국 팀이 점점 눈에 밟힙니다. 저 멀리서 그들이 조용히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팀장 김재원이란 녀석이 이끄는 팀이었죠. 침착한 표정으로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멀리서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래를 막는 방어막이랑 집안을 다지는 이상한 장비를 썼어요. 솔직히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저런 후진 기술로 뭘 하겠다고라고 생각했죠. 미국의 최첨단 굴착기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이라고 깔봤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들이 뭘 안다고 여기서 잘난 척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꾸준히 진전을 이루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 팀은 계속 삽질만 했어요. 터널이 무너질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뚫었죠. 우리가 해낼 겁니다라고 팀원들을 다그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사막의 모래는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장비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났어요. 어느 날 밤, 굴착기 한 대가 또 멈췄습니다. 모래가 너무 깊이 쌓여서 엔진이 과열됐죠. 팀원들이 지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샬롯, 이대로 계속할 수 있어요라는 눈빛이었죠. 그때 옆에서 한국팀의 작업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처럼 시끄럽게 망가지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차이가 점점 신경을 건드렸어요.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들이 뭔데 저렇게 잘난 척이야 라고 속으로 투덜거렸죠.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리더로서 무너지는 꼴을 보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우리는 미국 팀입니다.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요라고 큰 소리쳤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공정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한을 넘기면 큰일입니다라고 경고했죠.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밤늦게 텐트에 앉아서 설계도를 다시 봤어요. 어디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어느 날 현장을 둘러보다가 한국팀의 작업장을 가까이서 보게 됐습니다. 그들의 모듈형 지지대가 모래를 막고 터널을 단단히 버티는 걸 봤어요. 김재원이 먼지 속에서 침착하게 팀원들과 얘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속이 뒤틀렸어요. 저 자식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스며들었어요. 어쩌면 저들이 우리보다 나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그래도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어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사막의 조롱처럼 느껴졌죠. 팀원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저를 믿고 따라왔는데 계속 이렇게 실패만 보여줄 수는 없었죠. 한국팀의 작업장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들이 쓰는 방어막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정말 저게 효과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저들에게 질 리 없어라고 다짐했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공사가 계속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터널을 뚫어도 모래가 무너져 내렸어요. 어느 날은 굴착기가 모래에 완전히 파묻혀서 하루 종일 복구 작업만 했죠. 팀원들 얼굴에 피로가 쌓여갔어요. 샬롯,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거예요? 라는 말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 말에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자존심만으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정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터널 깊숙이 굴착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모래층이 무너지며 굉음이 울렸죠. 빨리 빠져나와요라고 제가 소리쳤지만 한 팀원이 모래에 휩쓸릴 뻔했어요. 간신히 그를 끌어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 사건은 팀 전체를 흔들었어요. 작업원 하나가 멍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샬롯, 이건 너무 위험해요라고 속삭였어요. 그 눈빛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사우디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한을 넘기면 계약이 끝입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죠. 그 말을 듣자 머리가 멍해졌어요. 지금까지 버텨온 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텐트에 앉아서 설계도를 펼쳐놓고 멍하니 쳐다봤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고민했지만 답이 안 나왔습니다. 사막은 우리를 끝까지 시험하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현장을 다시 점검하러 나갔어요. 무너진 터널을 보니 숨이 막혔죠. 그때 옆에서 한국팀의 작업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용히 꾸준히 움직였어요. 김재원이 먼지 속에서 팀원들과 뭔가를 조정하는 모습이 보였죠.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저 자식들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지라는 생각했죠.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우리 팀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들은 뭔가 다른 방법을 알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결국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김재원을 찾아갔어요. 텐트 밖에서 그를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가 나왔을 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더로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김재원은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해볼게요라고 대답했죠. 그 침착한 목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그 순간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 혼자 짊어지려 했던 게 아닌가 싶었죠. 김재원이 팀원들과 함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저 자식이 나보다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래도 그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죠. 사막은 우리를 끝까지 몰아붙였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손을 잡아야 했어요. 김재원과 짧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들이 쓰는 기술을 간단히 설명해줬죠. 모래를 막는 방어막과 집안을 다지는 공법에 대해 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한번 해보죠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재원과 손을 잡은 뒤 공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내가 한국팀의 기술을 믿어야 한다니. 자존심이 좀 상했죠.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어요. 김재원이 제 텐트로 찾아와서 작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모래를 막는 방어막과 집안 안정화 공법을 결합하면 됩니다라고 침착하게 말했죠. 그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을 그들이 이미 준비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처음에 후진 기술이라고 깔봤던 게 머쓱해졌죠. 다음 날 한국팀과 우리 팀이 함께 현장에 나갔어요. 그들은 모래 차단 방어막을 설치했죠. 얇아 보이는 그 장비가 모래바람을 막아내는 걸 보니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나라고 혼잣말이 나왔죠. 김재원은 옆에서 사막 환경에 맞춘 겁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조건을 연구했어요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에 속으로 뭐야, 저들이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해라고 생각했죠. 미국 팀이 놓친 부분을 그들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터널 안정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모듈형 지지대는 터널 벽을 단단히 잡아줬어요. 우리 팀의 굴착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모래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 걸 보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팀원 하나가 샬롯, 이거 진짜 돼요라고 외쳤어요. 그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팀의 기술이 이렇게 실용적일 줄은 몰랐어요. 내가 처음에 비웃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김재원은 작업 중에도 계속 현장을 체크합니다. 먼지 속에서 팀원들과 손짓으로 소통하며 빈틈없이 움직였어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내가 리더로 팀을 몰아붙일 때와는 달랐죠. 그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팀을 이끌었어요. 어느 순간 그가 모래에 묻힌 장비를 직접 손으로 파내는 걸 봤습니다. 뭐야, 팀장이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놀랐어요. 손에 흙을 묻히며 땀 흘리는 모습에 가슴이 살짝 찡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는구나 싶었죠. 그 헌신적인 모습은 미국 팀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터널이 처음으로 제대로 뚫렸습니다. 모래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줬어요. 팀원들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나도 모르게 김재원에게 다가가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그가 살짝 웃었어요. 별 말씀을요. 같이 해낸 겁니다라고 대답했죠. 그 겸손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내가 처음에 장난감 수준이라고 깔봤던 게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날 밤 텐트에서 하루를 돌아봤어요. 한국팀의 기술력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죠. 그들은 사막 같은 극한 환경을 이겨낼 준비가 돼 있었어요. 김재원이 보여준 헌신과 팀워크도 감동적이었죠. 미국에서 온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텐트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그날따라 다르게 들렸어요. 사막이 더 이상 적이 아닌 것 같았죠. 작업이 끝난 뒤 김재원과 잠깐 더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어요라고 물었어요. 그가 한국은 땅이 좁고 조건이 험해서요. 적응하며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해내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하네요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의 협력이 단순한 공사 이상의 의미를 가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죠. 김재원이 웃으며 샬롯, 이제부터 더 잘 될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 말에 나도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며 생각했어요.
내가 처음에 한국팀을 얕잡아 본 게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깨달았죠. 그들의 기술과 열정은 사막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움직였어요. 이 협력이 단순히 터널을 뚫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협력이 시작된 뒤 공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전됐습니다. 한국팀의 기술과 우리 팀의 장비가 합쳐지니 사막도 더 이상 적이 아니었어요. 모래 차단 방어막 덕분에 터널이 무너지지 않았죠. 김재원이 이끄는 팀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켰어요. 그들의 헌신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김재원이 땀에 젖은 얼굴로 샬롯, 오늘은 더 깊이 뚫어볼게요라고 말했죠.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어요. 터널이 점점 길어질수록 팀원들 사기도 올라갔어요. 샬롯, 이거 정말 됩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현장에 울렸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팀의 모듈형 지지대는 터널을 단단히 버텨줬어요. 우리가 처음 썼던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죠. 김재원이 한국에서 이런 공법을 수십 년 다듬었어요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정교한 기술을 만들어낸다니 놀라울 따름이에요. 어느 날 힘든 작업 중에 김재원이 팀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걸 봤어요. 그들은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고도 서로 웃으며 밥을 나눠 먹었죠. 그 모습이 따뜻했어요. 내가 미국 팀을 이끌 때처럼 혼자 앞서가지 않고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재원에게 다가가 당신 팀 정말 끈끈하네요라고 말했어요. 그가 한국에선 팀워크가 생명이에요라고 대답했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순한 기술 이상의 무언가를 배운 느낌이었죠. 드디어 기한을 며칠 앞두고 터널 공사가 끝났습니다. 사막 아래 길고 단단한 터널이 완성됐어요. 팀원들 모두가 환호했죠. 나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라고 외쳤죠. 하지만 그 성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김재원과 한국팀 없이는 불가능했죠. 그들이 없었다면 아직도 모래 속에서 허우적거렸을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공사 마무리 후 사우디 관계자들이 현장을 점검하러 왔어요. 그들은 터널을 보고 감탄했죠. 이렇게 단단한 터널을 사막에서 뚫다니 놀랍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김재원에게 다가가 한국 기술이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어요라고 칭찬했죠. 김재원은 살짝 웃으며 팀 모두의 노력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겸손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나도 옆에서 정말 대단한 팀이에요라고 거들었죠. 그 순간 한국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찼어요. 작업이 끝난 날 밤 김재원과 따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라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가 샬롯, 당신의 리더십도 큰 힘이 됐어요라고 답했죠.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그를 경쟁자로 봤지만 이제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 가면 꼭 초대할게요라고 그가 제안했죠. 나도 그럼요. 꼭 가봐야죠라고 웃으며 약속했어요. 그날 우리 사이에 우정이 싹 텄습니다. 텐트로 돌아와 하루를 돌아봤어요. 한국팀의 기술력과 헌신은 단순히 터널을 뚫은 게 아니었어요. 내 고집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협력의 가치를 가르쳐줬죠. 사막 한가운데서 완성된 터널은 그들의 노력과 열정의 증거였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공사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 인생에 큰 흔적을 남겼어요. 터널 공사가 끝난 뒤 네옴시티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사우디 관계자들은 완성된 터널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건 단순한 터널이 아닙니다. 기술과 협력의 상징이에요라고 감탄했어요. 그들이 김재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죠. 한국팀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추가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싶어요라고 제안했어요. 김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광입니다라고 대답했죠.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국팀의 실력이 세계에 빛나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사우디 측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터널 입구 앞에서 모두가 모였죠. 사막의 밤하늘 아래 불빛이 반짝였어요. 관계자 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으로 가능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박수가 터졌죠. 나도 손뼉을 쳤어요. 처음엔 내가 한국팀을 깔봤던 게 떠올랐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야 라고 속으로 웃었죠. 이제는 그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어요. 김재원과 나란히 서서 터널을 바라봤어요. 이거 정말 해냈네요라고 내가 말했죠. 그가 샬롯, 당신 덕분이 큽니다라고 답했어요. 그 겸손한 말투에 또 감동했어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난 끝장이었죠라고 진심을 꺼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터널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강점을 합쳐 사막을 이겨낸 증거였죠. 한국팀의 기술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이 한국팀의 적응력과 실행력을 극찬했어요. 작은 나라에서 온 팀이 이렇게 큰 일을 해내다니
놀랍습니다라고 했죠. 그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내가 처음에 후진 기술이라고 비웃었던 게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다시 느꼈어요. 김재원이 옆에서 한국은 이런 환경에서 배운 게 많아요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죠. 그들의 노력과 지혜가 사막을 뚫은 힘이었어요. 파티가 끝난 뒤 김재원과 따로 시간을 가졌어요. 사막 위에 돗자리를 펴고 별을 보며 앉았죠. 한국에 가면 꼭 놀러 오세요라고 그가 다시 초대했어요. 그럼요. 꼭 가봐야죠라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 우정이 더 깊어졌어요. 당신네 나라 기술 세계 최고네요라고 내가 말했죠. 그가 웃으며 과찬이에요. 같이 해낸 거죠라고 했어요. 그 겸손함이 또 마음을 울렸어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면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사우디 측에서 추가 계약을 제안했어요. 네옴시티의 다른 구역에도 한국 팀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죠. 김재원이 샬롯 같이 할까요라고 물었어요. 나도 웃으며 당연하죠라고 대답했어요. 이 협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막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더 커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한국 팀의 실력은 단순히 터널을 뚫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그들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사막이 멀어지며 마음이 묘해졌죠. 이 프로젝트는 내 인생을 바꿨어요. 한국 팀의 기술과 열정은 내 고집을 깨고 협력의 가치를 가르쳐줬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재원과 나눴던 악수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이 사연은 단순한 공사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나에게 새로운 시각과 감동을 준 특별한 경험이었죠.